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일본에 대한 이해의 1편으로 주로 일본 메이지 유신 근처에서 어떻게 일본이 근대화되고 한지를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다 쇼인이라는 것은 참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극우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지피지기를 하기 위해서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우리나라에 대해서 해를 끼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사람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저도 공대 쪽이다 보니까 인문학적인 좀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양반이 주장했는 게 일군 만민론, 천하는 천황이 지배하고 천황 아래 만민은 평등. 이게 이 일본의 독특한 평등주의예요. 천황 아래는 모두가 평등하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인데, 1830년에 출생해서 59년 29살의 막부, 독고가 막부에서 목이 잘리는 사형을 당합니다. 이 양반이 늘 주장해놓은 얘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비이장목, 그러니까 멀리 듣고 높이 보라. 그래서 재밌는 게, 이 양반이 쇼카 손주쿠라고 그 조그마한 초가집에 서당을 만들었는데, 멀리서 온 소식이나 이런 거를 그 장부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 내용을 적도록 하고 서로 나누는, 우리 같으면은 어떤 블로그나 이런 걸 만드는 셈이죠. 저는 이제 요시다 쇼인이 일본 역사에서 크게 미친 영향을 이 초망굴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막부 및 모든 변의 무사들을 못 믿는다, 신분에 관계없이 풀숲과 같은 곳이 사는 민초를 일으켜 세워 체제를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떤 일본식 리볼루션, 일본식 재패니즈 리볼루션 스타일이죠. 신분에 관계없이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서 체제를 바꿔버린다. 그거를 주장한 사람이 요시다 쇼인입니다. 요시다 쇼인이 천황에 대한 충성이라는 명제 아래 쇼인은 신분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사실 일본의 신분 제도는 사농공상인데, 농공상은 우리하고 같은데 사자가 이제 무사 사자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칸막이가 심한가 하면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조금 자유로운데, 일본은 굉장히 엄격한 신분제 사회인데, 이거를 사무라이 나라를 결국 천황과 국민의 나라로, 그 사무라이가 한 국민의 한 10%가 돼요. 사무라이는 성이 있습니다. 일반 민중들은 성이 없어요. 그야말로 개돼지 취급받았죠. 그런데 명치유신하면서 이 사무라이를 없애고 모든 국민은 동등한 걸 하면서 성도 만들고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참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가면은 제 첫 번째 위패가 누군가 하면은 요시다 쇼인입니다. 요시다 쇼인의 그 밑에 그 일본 명치유신에 활약했던 사람들이 이제 1, 2, 3, 4로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이 양반이 했는 게 쇼카 쇼주쿠라고, 숙이니까 서당을 말하죠. 불과 개설한 기간은 1년 2개월밖에 안 되는데, 여기를 거쳐간 서당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일본 메이지 유신 때 육군 대장부터 시작해 수상까지 거기서 쏟아져 나왔죠. 이 양반이 한 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 중에서 요시다 쇼인의 제자 중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구사카 겐즈이하고 다카스키 신사쿠, 그러고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구사카 겐즈이는 그냥 요시다 쇼인 밑에서 전황량 일을 하기 위해서 무사 반란을 일으킬 때 일어났다가 그냥 죽었고, 다카스키 신사쿠가 소위 메이지 유신의 출발점이 되는 공산사의 변이라 그래갖고, 거기서 일본식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다카스키 신사쿠고, 다카스키 신사쿠 밑에 팽린 출신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하고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문 쪽이고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무 쪽입니다. 이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사실 인본 군국주의의 태도라고 봐야 돼요. 군황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이 친구가 징병제도 실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시다 쇼인이 학문도 중요하지만 학문을 알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남자의 길이다 하고 결국 그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재에서 시를 짓는 것만으로 뜻을 펼 수 있다. 사나이라면 자기 일생을 한 편의 시로 이루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일본이 그 보면은 사무라이가 뭐 사쿠라에 많이 피어서 확 피었다가 사라지고 한 편의 시로 멋지게 살다 간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때 일본 지사들이 이렇게 많이 쓰러져 갔죠. 요시다 쇼인이 그 유수로라고 있어요. 유수로 그 목중에 갇혀갖고 일종의 자기가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되었는 책을 쓴 게 있는데 이게 뭐 히틀러의 마인캄프트 나의 투쟁하고도 뭐 유사하지 않나 보는데 그게 이런 말을 써놨어요. 노 러시아죠. 흑 미국 흑선의 수련 강화를 했지만 우리가 이를 결연히 파괴하자. 이제 오랑캐에게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지키는 척하되 우리가 그 당한 거를 딴 데 가서 얻자 이거죠. 장정 조약을 의미하고 신의를 두텁게 하면서 그 사이 국력을 배양해서 취하기 쉬운 조선, 만주, 인도시나, 그 인도차이나 복정시고 열강과의 교회에서 이런 국토와 복지를 선, 조선, 만주 보상받은 이 요시다 쇼인이 한 말 그대로 대동아 공영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일본 군국주의는 누구의 유언을 따라가는 거면 요시다 쇼인이 한 그 유수록에서는 책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밀항 혐의로 노야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이제 유수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일본 제국주의의 국가 전략이 돼요. 이게. 자, 다카스키 신사쿠를 한번 봅시다. 이 신사쿠 신자가 아베 신조 할 때 아베 신조도 아베 좀 한자를 잘못 썼는데 아베 신조 이 신이요 그죠? 이 신이 이거 같대요. 이 자기 아베 신조 아버지가 다카스키 신사쿠를 본받으라고 이 신자를 따가왔대요. 저는 이 다카스키 신사쿠를 일본의 최개발하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요시다 쇼인이 해놓은 초망굴기를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카스키 신사쿠라. 그러니까 스승의 원수를 갚자. 요시다 쇼인 선생님께서 그 마포에 참수되었다는 하니 이걸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기헤이따라는 군대를 조직했어요. 일본 육군의 효시가 되는 거죠. 이 기헤이따가 기병대인데 말탄 기병대가 아니고 기해할 기자입니다. 왜 기해할 기자냐? 뭐 사무라이 군대가 아니고 일반 평민들로 이루어지는 군대다 보니까 무사 입장에서는 저기 무슨 군대냐 이상한 군대다 이래서 기해있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병사에게는 정도 있고 기도 있으며 전쟁에서는 허실이 있으니 기를 가지고 허를 제압하는 병사를 만드는 그러니까 일반 군대로 갖고 뭐 일반 뭐 장사꾼 농사 짓는 사람 뭐 저기 서모 선수 뭐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아닌 일반 평민으로 구성된 민병대적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서 그 조슈 그 번에서 소위 그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쿠데타는데 자기들이 누구하고 싸웠냐 사무라이로 이루어진 정규군인 선봉대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이게 웃기는 게 평생을 칼로 차고 무를 연마하는 사무라이한테 이 기병대가 이겨버려요. 기병대가 이겨. 그 기해이따의 창설은 어떻게 했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뜻있는 줄 뭐 부대를 편성한다. 무기는 동생을 가리지 않고 뭐 일본 사무라이가 뭐 칼 쓰는데 자기네들은 뭐 도끼도 쓰고 조총도 쓰고 뭐 하여간 지 원하는 무기로 갖고 그러고 공적에 따라서 평등하게 상을 주고 이렇게 기해이따를 만들었어요. 누가? 다카스키 신사쿠가. 이 다카스키 신사쿠가 처음에는 조낭양이 운동에 그러니까 일본 천황을 뭐 받들고 오랑캐 양이 저 바다에 오는 오랑캐 저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말 시모노스케에서 영국 함대로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연합군한테 대피하죠.
그래서 참패 후에 신사쿠가 조선의 강화 사절로 파견되고 이때 통역을 누가 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저기 밀항을 해서 영국에서 한 6개월 갔다 오면서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요. 영국 쿠퍼 제도하고 협상을 하는데 영국에서 뭐라 그러냐. 시모노세키 배상금 필요 없고 그 시모노세키 앞에 작은 섬 히코시마 이거 영국도 이제 홍콩 섬을 염두에 두고 요 섬을 뺏어 갖고 여기다가 우리 침략의 전진 기지로 삼자. 그러니까 요 땅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때 다카스키 신사쿠가 뭐라 그랬냐. 내가 이 항복으로 온 거 아니다. 포대가 파괴되고 대포로 빼앗겨서 전쟁 진 거 아니다. 그거 우리는 아직 수만 명의 사무라이 있고 영국 3,000대 6,000대 이게 일종의 해병대죠. 그런 병력 우리 제압한다. 너가 우리 사무라이 다 죽여야 너가 찾아갈 거냐. 그럼 안 붙어볼래 이러니까 영국이 겁을 내갖고 그냥 배상금 맞고 말았죠. 이런 경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사쿠가 상하이를 방문해서 홍콩 할행한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영토로 빼앗기면 안 된다. 이게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신사쿠 옆에서 통역을 하면서 이걸 자기가 본 거야. 이게 히로토미의 부적이 돼서 일본 외국의 전투에. 그래서 일본이 지금 독도를 안 놓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떤 그 독도를 자기 영토로 생각하니까 절대로 안 뺏긴다. 어때든 지켜낸다. 이런 것 때문에 집요하게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카스키 신사쿠가 구테타를 했기 때문에 공산사라는 절에서 있어요. 처음에 이 구테타를 이렇게 아무도 가닥만 안 해서 무비공선, 즉 내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무력을 키우고 막부에 복종하는, 그러니까 무력으로 단디하되 공순 막부에 말 잘 듣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래 못하겠다. 반기를 들고 물론 거기 다이묘를 바꾸는 건 아니고 그쪽에 이제 실권을 쥐고 있는 고급 사무라이들한테 이제 이 다카스키 신사쿠가 반기를 들고 이러는데 처음에 거병할 때 별로 가담 안 했는데 유일하게 그 이토 히로부미가 가담했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이때부터 활약을. 이토 히로부미는 뭐 평민 출신 가진 것도 없고 어차피 뭐 2판 4판이니까 다카스키 신사쿠한테 가담을 했는데 자기가 선모 실험으로 구성된 기병대 기헤이 따위를 데리고 그때 이렇게 겨우 80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게 성공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 사무라이 그 선봉대한테 사무라이 군대한테 당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겼어요. 이게 일본의 명치유신의 시작입니다. 이게 일편회천 명치유신. 한 번 말을 박차오라가 형체를 바꾸고 메이지유신. 메이지유신의 출발점이 공산사의 구테타입니다. 누가? 다카스키 신사쿠. 다카스키 신사쿠가 어떻게 설득을 했냐냐 뭐 이게 제가 상투를 자는 사무라이 책을 보면은 오캠의 면도는 안 했는데 뭐 원칙이나 진리를 복잡해서 안 하고 단순하게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사람 피부를 상하지 않고 털을 깎아내리면 면도나는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생각을 예리하게 다듬어 쓸데없는 걷어내고 기질리 이런 게 가까워진다. 이게 오캠의 면도날이 뭐 중세시대부터 나오는데 두 가지 논점이 대립해서 가장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 진실에 가깝다. 어때도록 자기가 사실 다카스키 신사쿠가 공산사에서 구테타를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자기 혼자 했어요. 아무도 가담 안 했어. 근데 그 기회에 따라서 공산사 구테타에 가담하도록 이제 설득한 명분이 뭔가 하면은 기병대라는 거는 대의명분이나 의기를 쫓아 모인 병사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병대는 그 평민들이 수백 년간 진전해왔던 신분제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인데 만약 너희들이 여기 송론당 막부에 송론한 파에 뒤집지 못한다면은 기병대는 해체되고 우리들은 쓸 자리가 없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기병대 군감이었던 야마가타리면 군왕이라는 별명을 가지는데 이마 처음부터 가담을 안 했어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 내내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이토 히로부미한테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암살 당후부터는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완전 정권을 쥐고 야 한국에 무슨 외교적으로 그걸 하느냐 바로 합병을 해버리자 한 게 야마가타 아리토모입니다. 야는 2차에 합류해서 이 친구는 진짜 사무라이야. 그래서 그 승리를 했죠. 그때 포대장이 누군가 하면 미국이라고 그래. 이건 명성양후 때 하나 그때 행동대 이미 이놈 애들이
벌써 그 기헤이타에 그 공성사의 변에 가담을 했어요. 근데 그중에 기병대 총독이 제일 두목은 어이구 수능을 해야지 아칸에 다가토는 친구는 그 병에 반대했어요. 나중에 이 친구 참수당해요. 하여간 다카스키 신사쿠가 나중에 또 막부에 그 조슈번에서 권력을 쥐고 난 다음에 또 막부군이 쳐들어왔어요. 이 친구 어떻게 했냐? 1,000명이 결사대로 갖고 막부 2만 군대를 무찔렀어요. 물론 여기에 사카노도 도움을 받아갖고 영국 신무기도 도움받고 이러고 했는데 이 친구가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28세.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에 다카스키 신사쿠라는 게 풍운의 사무라이로 많이 회자되고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친구를 일본의 체게바라 그러니까 성공한 그 쿠데타의 주역이다. 이 친구가 공산사의 쿠데타에 성공함으로써 그 메이지 유신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카스키 신사가 죽고 난 다음에 현창 비문에다가 이토 히로부미를 작성하는데 움직이면 번개하고 일었으면 비바람 사람들은 감히 그걸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다. 그 누구를 도우고 신사쿠 야원데 다카스키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근데 재밌는 건 다카스키 신사쿠는 사실 이토 히로부미를 그렇게 높이 평가 안 했어요. 그 영어나 좀 하고 그냥 평민 출신이니까 자기 밑에 쫄병으로 맨날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신사쿠는 자기 소명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사후에 50년간 내각과 내군부의 실수로 이뤄진 유신 이후 일본 근대를 주도한 2명의 주역을 키워냈어요.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토 히로부미는 문 쪽에서 한 거예요. 사실은 뭐 이토 히로부미가 뭐 칼도 차고 했는데 그거는 폼이고 실제 문은 누가 장악했느냐? 야마가타 아리토모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별명이 군황입니다. 군대의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본 군국주의의 태두가 되는 거야. 우리는 이 사람 잘 모르죠. 근데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이 다 누구냐? 신사쿠 밑에 있었던 부하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일본의 2편에서 좀 더 일본 메이지 유신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본을 알아야 되는데 요시다 쇼인을 알아야 된다. 요시다 쇼인이 뭐라 그랬느냐? 초망굴기 민중이 일어나서 뒤집어 엎어라. 그걸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다카스키 신사쿠다. 다카스키 신사쿠가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메이지 유신의 이제 첫 출발점이 다카스키 신사쿠예요. 근데 이 친구는 폐결하고 죽었어요. 폐결하고 죽고 나니까 이토 히로부미하고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이제 전면에 나타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